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24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7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6월 7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신미월 정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정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명식은 정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은 정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라고 하는 월령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화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에 해당이 됩니다. 음화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병화를 설명을 드릴 때 병화는 양화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공부하는 것은 음화입니다. 그래서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병화는 양이 되는 것이고 정은 음이 되는 것이고요. 목화토금수 중에서 물, 불, 나무, 흙, 그 다음에 뭐 쇠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정화, 병화는 똑같이 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화라 하더라도 음양으로 구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 중에 뭔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는 태양지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오늘 공부할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촉화라고 하는 겁니다. 등촉화. 등촉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위적으로 만드는 불이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불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정화를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죠. 뭐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만들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손 안 대도 잘 뭐 스스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사람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만든 불이기 때문에 어떤 계속적인 어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되게 보면 사람이 만든 불, 되게 촛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될 것 같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모닥불, 우리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 모닥불 같은 것도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 해서 촛불, 전기불, 모닥불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대조를 할 때는 뭐 별빛이라든가 달빛으로 볼 수도 있겠죠. 선생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불이라면서요. 별빛이나 달빛은 사람이 만든 불빛은 아닌데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춰놓고 봤을 때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만 달빛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시켜 가지고 빛을 발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으로 태양인 병화에 상대적으로 별빛, 달빛은 정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반드시 정화는 사람이 만든 불이다 이렇게 한정시켜 놓는 것은 아니죠. 제가 지금 인위적으로 만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이해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이것이 뭐 명리학적 어떤 뭐 정착된 이론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촛불이라든가 전기불이라든가 모닥불 같이 사람이 만든 불과 같은 것이 정화로 보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쉽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촛불이라든가 전기불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촛불은 촛농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있어 주어야지만 촛불이 계속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전기불은 저기 뭐 수력 발전이라든가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발전을 계속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기를 공급해야지만 전기불도 쓸 수가 있겠고 우리가 컴퓨터도 쓸 수가 있겠죠. 모닥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나무를 베다가 잘 쪼개서 말린 다음에 불을 피워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모닥불을 필 수가 있겠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가스 보일러 이런 것도 피지만 저기 전원주택 같은 데 가면 화목난로 같은 거 되게 많이 키워 살잖아요. 그 화목이 되게 보면 열량이 좋아가지고 난방하는 데는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모닥불 같은 거, 전기불 같은 거, 촛불 같은 게 어떻게 돼요? 정화 같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병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작을 하늘로 던져가지고 태양을 이렇게 살리고 그러진 않죠.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열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정화는 뭐예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촛불은 농이라고 하는 그 파라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전기는 전기가 있어야 되고 모닥불은 장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빛을 만들거나 스스로 열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뭔가가 필요하다. 그 뭔가가 뭐냐면 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성이 정화를 생조해주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목에는 간목과 을목, 지지로는 인목과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화는 간목, 인목은 좋아하는데 을목, 묘목은 그렇게 용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혀 용도가 없냐 그렇진 않고요. 가끔 을목, 묘목도 쓸 때가 있는데 똑같이 쓰더라도 을목, 묘목을 쓰는 것보다는 간목, 인목을 쓰는 것이 훨씬 정화한테는 이롭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립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시사철을 막론하고 목, 즉 인성이 있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화일간인 사람들이 대개 가족 부모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집안 하고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있고요. 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정화일관들이 좀 공부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어떤 좀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 것 같은 것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반대가 아니죠.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이기 때문에 생기발랄하고 좀 유쾌하고 통쾌하고 약간 돈키호테 같은 그런 어떤 좀 진취적이고 이런 불빛이라고 하면 정화는 달빛과 같잖아요. 그래서 습성 자체가 물론 화라고 하는 그 습성 자체는 어떻게 돼요? 생기발랄하고 한다 하더라도 병화에 비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약간 부드러우면서 그렇게 강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어둡죠. 태양빛은 밝으면 되게 밝잖아요. 눈이 부실 정도로 밝지만 달빛은 밝아봤자 어떻게 됩니까? 약간 어두컴컴하죠. 약간 음침하기도 하고 뭐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화를 무시하시면 안 되죠. 정화 실질적으로 뜨거운 것은 어떻게 돼요? 태양은 기껏 올라가봤자 온도 60도밖에 안 올라가죠. 우리가 지구상에서 느끼긴 하지만 정화는 쉬운 말로 라이트업을 갖다 살에다 타면 살이 탑니다. 그죠? 그래서 정화를 무시할 필요는 없고요. 정화는 정화 나름대로의 어떤 능력과 공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간 중에 어느 일간이 가장 좋고 어느 일간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일간이든 간에 그 일간한테 맞는 조건만 잘 맞는다라고 하면 뛰어난 일간이 될 수가 있겠고 뛰어난 그렇게 조화가 맞는다면 그 사주는 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주 좋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간목경금 병화만이 뭐 대통령이 되고 그런 거 아니죠. 기토, 을목, 뭐 이렇게 개수 같은 경우도 조화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아주 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국가의 어떤 제목이라든가 국가를 경제라든가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물론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나타나는 성향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가 태어난 월령은 미월이라고 하는 월이 되겠고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죠. 토왕절이라고 하더라도 진술충미월 중에서 진술충미월 중에서 진술충미월이 4개월이라고 하죠. 이 진술충미월 중에서 그래도 화의 기운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술 안에도 정화가 있고요. 미 안에도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정화를 갖고 있는 것이고 미월은 여름에 화를 갖고 있으면은 똑같이 어떻게 돼요? 쉬운 말로 손난로를 갖고 있는데 여름에 갖고 있는 것과 가을에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뜨겁겠습니까? 당연히 여름에 갖고 있는 것이 더 뜨겁겠죠. 그래서 똑같은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미월은 어떻게 돼요? 전월이 5월이었기 때문에 5월에 강렬했던 화의 기운이 아직도 미월에는 남아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미토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뭘까요?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사오미 남방이죠. 사오미 남방에 해당이 남항이 아니고요. 사오미 남방이 되겠죠. 사오미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치면 여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매우 건조하죠. 그래서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촉촉한 습기를 머금고 있는 흙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바싹 마른 모래알. 우리 저기 여름에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모래사장이 있는데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죠. 그죠?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미월의 토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화염토조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사장을 갔는데 굉장히 뜨거운 한여름에 갔어요. 그러면 처음에 맨발로 뭣도 모르고 백사장을 맨발로 들어가는 사람, 갑자기 뜨거운 모래에
놀랍니다. 좀 있으면 물론 적응을 하겠지만은 그 모래의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모래를 내자로 표현하면 화염, 화가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 모래가 어떻게 돼요? 매우 건조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미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이 또는 너무 뜨겁고 그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화염토장 미월에 을목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간목이 생겼다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화가 이제 미월에 생긴 거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간이 정화 화일 때는 토가 왕하면 어떻게 돼요? 화생토죠. 화생토. 그래서 일간의 기운을 많이 설기시킨다 그래요. 일간의 기운을 많이 설기시킨다. 자, 물론 화가 토를 생하지만 화가 약하고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의 기운을 이렇게 많이 빼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기는 미월은 아직 5월에 열기가 남아있다면서요. 물론 열기가 남아있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캠프파이어를 막 했을 때 불이 한참 타오를 때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그것이 장작을 더 이상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놔두게 되면 불이 약간 사그러들죠. 그 불이 약간 사그러들었을 때 이제 재가 많이 남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5월의 열기하고 그 미월의 열기가 다르듯이 그 캠프파이어도 너무 뜨거웠을 때하고 약간 불이 사그러들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가서 이제 낯짝이라도 한번 이렇게 들이밀 수 있는 온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월의 열기 뜨거운 것과 미월의 열기 뜨거운 것은 약간 다르고요. 미월은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가 왕하다라고 하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죠. 저울로 놓고 치면은 화하고 토하고 저울로 돌아봤을 때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묵직했다라고 하면 미월 같은 때는 화보다는 토가 더 묵직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화의 기운이 너무 약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도 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반면에 토의 기운은 오히려 굉장히 더 많아졌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일간은 약하고 어떻게 돼 토의 기운은 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정화 미월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식신격에 해당이 되는데 일간이 약하고 식신이 왕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상관격으로 놓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약한 경우는 상관격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진상관격으로 볼 수 있겠고 이거는 화토 상관격이니까 어떻게 돼요? 화토 진상관격이다 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정화는 약하고 물론 극약은 아니지만 그죠? 정화가 수월에 태어난 거하고 정화가 축월에 태어난 것보다 정화 미월에 태어났을 땐 그나마 정화는 그래도 세력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화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은 약하고 토가 왕하다 화토 진상관격이 된다라고 놓고 보시면 일단은 약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되게 이제 목, 즉 간목 같은 것이나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미월은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사오미 화가 왕한 기운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만 이렇게 떨렁 있게 되면 목이 화를 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사주 자체가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 자체가 죽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수가 같이 있어서 수 같은 것이 같이 있어서 이렇게 너무 염려해지는 기운을 좀 절제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목도 어느 정도 생조해 주어야지만 목이 사목이 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목도 필요한 반면에 수도 같이 있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는 약하니까 금으로서 같이 좀 도와주게 되면 사주로의 어떤 중화를 이룰 수 있다. 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수가 적절하게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정화가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건 뭐 식신격,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화토, 진상, 관격으로 놓고 봐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연간에 보면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원원적인 식신격으로 놓고 보는데 일지에도 오늘이 정미일지니까 이렇게 되면 식신이 몇 개 하나, 월령을 포함해서 3개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관도 3개, 2개 이상 3개 넘어가게 되면 정관도 어떻게 돼요? 칠살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인성도 정인이 2~3점 이상 되면은 편인과 같아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제도 2~3점 이상 되게 되면은 그는
마치 편제와 같아지는 것이고, 식신도 두세 점 이상 돼가지고 세력을 구축하게 되면 이건 거의 상관과 같아집니다. 왜냐하면 일간이 그만큼 약해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화토 진상관격으로 놓고 봐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정화일간이 물론 미중정화 미중정화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통근에서 정화가 얻는 것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토가 더 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토 진상관격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고,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 되는데, 한 가지 묘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입시를 놓고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해수가 옆에 미토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미토가 해중의 임수를 보게 되면 약간 이걸 혼탁하게 만들죠. 임수를 기토 탁임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혼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혼임. 임수를 약간 혼탁하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해중에 있는 해중 감목이 살아나게 돼요. 쉬운 말로 우리 농사 지을 때 벼농사를 지을 때 겨울에서 이제 여름에 벼농사를 지을 때 논을 갈아엎은 다음에 물을 댄 다음에, 그 다음에 경운기라든가 콤바인 같은 걸로 해서 논을 싹 갈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흙같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해수가 기토로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 그 진흙같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죠. 그러면 거기다가 대고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해중에 있는 감목이 수만 있게 되면은, 해중에 있는 감목이 물속에 빠져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임수가 진흙과 같이, 뻘과 같이 이렇게 쉬운 말로 노타리 쳐놓은 것 같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해중 감목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 해중 감목이 정화를 즉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보시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이러한 특수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두신 것이 좋겠죠. 물론 수가 있고 감목 같은 것이 투출을 했다라고 하면 더 좋은 사주국서가 되겠지만, 이러한 해중에 있는 감목을 가지고 정화를 인정하는 경우가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되는 경우에는 해중 감목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보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신금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이 왕할 때는 벽갑 인정하는 용도로 쓸 수는 있겠지만은, 신금은 감목을 벽갑 인정하는 공략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냥 수를 생해주는 용도 정도로 쓸 수는 있겠지만은, 이건 크게 용도가 있다 없다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한신 정도, 놀고 있는 신 있죠. 한신, 초한지에 나오는 한신이 아니라 그냥 놀고 있는 그냥 한가로운 신이다 해서 한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오늘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죠.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의 자수를 봤죠. 지지의 자수를 보고 시간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중에 있는 감목 가지고 정화를 인정하는데, 억지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벽갑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놓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해중에 있는 감목 너무 미약합니다. 그리고 미중을목 가지고 정화를 생조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자, 자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목이 있다라고 하면, 감목이라든가 하여튼 목이 있다라고 하면 목을 생조해 주는 그런 용도는 있겠지만, 이거는 이 자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미월의 어떤 약간 건조한 것을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용도는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화를 약간 위협하는 그런 용도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크게 용도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신축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축미충이 되죠. 이거는 축미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거를 가지고 이자불충이다 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지 마시고요. 얘는 그냥 얘하고 이제 논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지에 있는 미토와 축토는 축미충이 된다. 자, 토충은 붕충이다라고 해서, 다른 충들, 인신충, 사해충, 좌우충, 묘충, 다른 충들은 충하게 되면 자가 깨지든 오가 깨지든 묘가 깨지든 유가 깨지든 어느 하나가 깨지는데, 토충은 부충이라고 해서 축토가 깨지고 미토가 깨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토충은 토가 왕해집니다. 단 축중에 있는 개수신금, 비중에 있는 정화을목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서로 충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해가지고 어떤 건 살아나고 어떤 건 죽고 이런 개념은 있을 수 있지만, 물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충미충, 진술충은 어떻게 돼요? 토충은 부충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토가 더 왕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화의 기운을 더욱더 설기시킨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오시가 되면은 차라리 제일 나은 시가 이 시가 아닐까 싶어요. 그냥 딴 건 물론 해중에 있는 간목의 용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병화를 생해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냥 차라리 시지에서 오화를 보고 병화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오미합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화가 굉장히 왕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으면 거의 정화 미월이라 하더라도 그냥 병화 같이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면 병화가 이렇게 투출해서 왕하게 되면 이거는 정화가 탈광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경우는 그냥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그냥 수보 양광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화일관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 1번적으로 목이 있어야 되지만 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수가 같이 있어 주어야지만 그죠. 목만 있게 되면은 정화는 생주를 받지만 미월은 그래도 사오미 남방 화가 왕할 때 있기 때문에 사주 전반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거면서 목이 있으면 같이 수가 있어줘서 너무 치열하게 너무 건조해지지 않고 뜨겁지 않도록 수가 절제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사주 정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배어법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